오늘의 건강 이야기. 생강.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 황도사입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생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. 생강은 소화 개선, 항염 효과, 면역력 강화,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식재료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을 고르는 법부터 조리법까지 생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. 제1부 생강에 고르는 법. 첫 번째,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생강. 주름이 적고 껍질이 얇으며 육질이 단단한 것이 신선합니다. 오래된 생강은 수분이 빠져 쭈글쭈글해지고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골라야 합니다. 두 번째, 크기가 적당하고 통통한 생강. 너무 작거나 마른 것보다 적당히 크고 통통한 것이 좋습니다. 크기가 적당한 생강은 성숙도가 알맞아 매운맛과 향이 조화롭고 영양 성분도 풍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통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. 세 번째, 곰팡이나 썩은 부분이 없는 생강. 표면에 검은 반점이나 무른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 곰팡이나 부패가 시작된 생강은 독소를 생성할 수 있고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. 네 번째, 향이 진하고 매운맛이 강한 생강. 코에 가까이 대었을 때 생강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선하고 품질 좋은 생강은 진저롤 성분이 풍부하여 향과 매운맛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향이 진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껍질 색이 밝은 황금빛인 생강. 너무 어둡거나 회색빛이 도는 것보다 밝은 색이 좋습니다. 색이 밝은 생강은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산화가 덜 진행되어 신선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을 골라야 합니다. 여섯 번째, 마디가 적고 모양이 균일한 생강. 마디가 많고 울퉁불퉁한 것보다 매끄러운 것이 손질하기 편합니다. 마디가 적은 생강은 가식부가 많고 조리 시 편리하며 버리는 부분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균일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. 제2부 생강의 보관법. 첫 번째,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싸 냉장 보관. 생강을 신문지로 감싼 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실에 보관합니다. 신문지가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2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두 번째, 껍질을 벗긴 후 냉동 보관.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생강을 썰어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합니다. 냉동 보관하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세 번째, 흙이 묻은 채로 서늘한 곳에 보관.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둡니다. 흙이 생강의 수분을 적당히 유지시켜주고 자연 상태를 유지하면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네 번째,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담가 보관. 껍질을 벗긴 생강을 소금물이나 약한 식초물에 담가 냉장 보관합니다. 소금이나 식초의 항균 작용으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한개월 이상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담가서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밀폐용기에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.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밀폐용기에 담습니다. 수분과 공기를 차단하면 산화와 곰팡이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얇게 썰어 말린 후 보관. 생강을 얇게 썰어 햇볕이나 식품 건조기로 완전히 말립니다. 건조시키면 1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차나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건조하여 보관하시면 좋습니다. 제3부 생강의 효능. 첫 번째, 소화 기능 개선.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항염 및 통증 완화. 생강의 생리활성 물질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여 관절염이나 근육통 등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만성 염증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면역력 강화.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 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감기나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메스꺼움 및 구토 억제. 생강이 위장관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기여하여
멀미나 임신 초기 입덧, 수술 후 메스꺼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5번째, 혈액순환 개선.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손발 냉증을 완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6번째, 혈당 조절. 생강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포도당 대사 개선에 기여하여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제4부, 생강의 궁합이 좋은 음식. 첫 번째, 꿀. 생강차에 꿀을 넣으면 매운맛이 중화되고 목 건강에 좋습니다. 꿀의 항균 성분과 생강의 항염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꿀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두 번째, 대추.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이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하고 기운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추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세 번째, 레몬. 생강에 레몬을 더하면 비타민C가 풍부해지고 향이 상쾌해집니다.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를 돕고 생강과 함께 면역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레몬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네 번째, 녹차. 생강과 녹차를 함께 우려내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. 녹차의 카테킨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 신진대사, 촉진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차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5번째, 계피. 생강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면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두 향신료 모두 혈액순환 개선과 냉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계피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6번째, 생선. 생선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습니다. 생강의 단백질분해 효소가 생선의 소화를 쉽게 하고 영양 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생선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제5부, 생강의 상극인 음식. 첫 번째, 항응고제 복용 시. 생강이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보아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, 당뇨약 복용 시. 사람에 따라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.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세 번째, 고혈압약 복용 시.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혈압약과 함께 다량 섭취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. 네 번째, 매운 음식과 과다 섭취. 생강과 고추 등 매운 음식을 함께 많이 먹으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5번째, 담석증이 있는 경우.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담석증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. 6번째,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경우. 생강의 항응고 작용으로 인해 출혈 경향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 혈우병이나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제6부, 생강의 주의사항. 첫 번째, 하루 적정 섭취량 지키기. 생강은 하루 4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과다 섭취 시 속쓰림, 설사,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공복 섭취 피하기. 생강을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고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 식후 섭취가 바람직합니다. 세 번째, 수술 전 2주간 섭취 중단. 생강이 혈액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 수술 예정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. 수술 중이나 후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최소 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네 번째, 임신 중 과다 섭취 주의. 임신 초기 입덧 완화에는 도움이 되나 과량은 피해야 합니다. 과량 섭취 시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만 섭취해야 합니다. 5번째, 알레르기 반응 확인. 생강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피부 발진이나 호흡 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처음 섭취 시 소량으로 시작하여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 6번째,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기. 곰팡이가 핀 생강이나 변질된 생강은
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. 독성 물질이 생성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신선도를 확인하고 깨끗한 것만 사용해야 합니다. 제7부 생강의 섭취 방법. 첫 번째, 생강차로 마시기. 생강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십니다. 따뜻한 차로 마시면 소화를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생강즙 내어 먹기. 생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어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십니다. 생강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고 빠른 흡수로 효과를 볼 수 있어 아침 공복을 피해 드시면 좋습니다. 세 번째, 요리 양념으로 활용하기. 생강을 다져서 고기나 생선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합니다. 비린내 제거와 함께 소화를 돕고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. 네 번째, 절임이나 장아찌로 만들기.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와 설탕으로 절여서 먹습니다.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식욕을 돋우며 소화를 돕는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어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. 다섯 번째, 생강가루로 섭취하기. 말린 생강을 가루로 만들어 요리나 음료에 첨가합니다. 보관이 편리하고 필요한 양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생강 우유나 스무디에 넣기. 생강을 갈아서 우유나 과일 스무디에 소량 첨가합니다. 영양가가 높아지고 소화를 돕는 음료가 되며 맛도 상쾌해질 수 있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. 제8부 생강의 조리법. 첫 번째, 생강차 만들기. 재료: 생강 30g, 물 500ml, 꿀 1큰술 기호에 따라 대추 3개에서 4개. 조리법: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합니다. 냄비에 물과 생강, 대추를 넣고 중불로 끓입니다.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15분에서 20분간 우려냅니다. 불을 끄고 따뜻할 때 꿀을 넣어 기호에 맞게 마십니다. 두 번째, 생강 절임 만들기. 재료: 생강 200g, 식초 100ml, 설탕 3큰술, 소금 1작은술. 조리법: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합니다. 소금물에 생강을 30분간 담가 매운맛을 빼냅니다. 식초와 설탕을 섞어 절임액을 만들어 한번 끓입니다. 물기를 뺀 생강을 병에 담고 절임액을 부어 냉장 보관하며 하루 후부터 먹습니다. 세 번째, 생강 닭볶음탕. 재료: 닭고기 500g, 생강 50g 큼직하게 슬라이스, 간장 3큰술, 고추장 1큰술, 설탕 1큰술, 감자, 당근, 양파각 1개씩. 조리법: 닭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생강과 함께 30분간 재워둡니다. 감자, 당근, 양파는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.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닭고기와 생강을 먼저 볶습니다. 야채와 양념을 넣고 물을 자작하게 부어 중불에서 30분간 졸입니다. 네 번째, 생강 쿠키. 재료: 밀가루 2컵, 생강가루 1큰술 또는 깐 생강 2큰술, 버터 100g, 설탕 2분의 1컵, 달걀 1개,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. 조리법: 버터와 설탕을 크림처럼 부드럽게 섞습니다. 달걀을 넣고 잘 섞은 후 생강가루와 계피가루를 추가합니다. 밀가루를 체에 쳐서 넣고 반죽을 만들어 냉장고에서 30분 휴지시킵니다.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180도, 오븐에서 12분에서 15분간 구워냅니다. 영양 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생선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생강에 고르는 법부터 조리법까지 전부 알아보았습니다.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 하더라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, 내 몸에 안 좋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생강차 한 잔으로 건강한 활력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생활 백과사전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공유는 사랑입니다.